3번입니다. 이 세 아노말리를 사진만 보고 다 맞출 수 있으면 사실 오늘 강의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답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안 보셨으면 한번 사물크로스라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인데요. 아넨세팔리. 네, 이 브레인에서는 주로 이 전문의 시험에 주로 노멀 스트럭처에 대해서 있는 문제가 매년 한두 군데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멀한 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되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되게 세 플레인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트랜스 벤트리클러 플레인인데요. 이건 이제 라테럴 벤트리클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플레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쪽에 프론털 본이 이렇게 약간 뭉툭하게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라테럴 벤트리클의 포스테리어 본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있는데요.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를 관통하는 요 스윙 라인이 에이트리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구조로 보시면 이 라테럴 벤트리클의 포스테리어 본과 인피리어 본이 만나는 부위가 에이트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구조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는 이런 일관성 있는 구조로 큐블라는 구조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밑으로 프로브를 내리시면 이제 트랜스 살라믹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봐야 될 구조물들은 이 앞쪽으로 이렇게 시스틱한 박스 모양의 케이블 septum 팔루시디라는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계속 나오지만 브레인의 미드라인 스트럭처를 판단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노말리를 진단할 수 있는 마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대칭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썰라무스가 있고, 썰라무스 사이에 보일랑말랑하게 조그맣게 서드 벤트리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패솔로지컬 컨디션에서는 이런 서드 벤트리클이 넓어지는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바리아가 있고, 뇌를 양분해주는 박스 셀리브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BPD를 재는 플레인이 이 플레인인데요. 측정하시다 보면은 마치 CSP처럼 박스 모양으로 생겼지만 가운데 세테이션이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이 아노말리를 가져갈 때 마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닉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프로브를 약간 밑으로 기울이시면은 이 세리벨럼을 볼 수 있는 세리벨럼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리벨럼의 양쪽 롭과 가운데 쪽에 벌레 모양처럼 생긴 세리벨럼 버미스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이 시스턴 중에서 가장 넓은 스페이스인 시스턴과 마그나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아노말리가 의심이 될 때 의도서를 좀 더 자세히 볼 때 이런 이제 추가적인 플레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코로널 뷰하고 센시탈 뷰를 추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스킬도 좀 필요하고요. 이 태아의 포지션도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떤 엑스퍼트한 스킬을 좀 요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 세계 산부인과 총학회에서 제시하는 이제 기본 평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로 예년에 보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플레인이 이 플레인입니다.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아까 봤던 박스 모양의 CSP 케이블 차트 플러시를 볼 수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라테럴 벤트리클의 프론털 혼이 보이고요. 요 CSP의 위쪽에 양쪽 헤미스피어에 걸쳐 있는 이 코옵스 캘로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 CSP하고 코옵스 캘로즘이 이제 번갈아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라무스가 양쪽에 보이고요. 세시탈 뷰에서는 이제 미드 세시탈 뷰 정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아까 봤던 이 케이블 세품 팔루시디가 이렇게 난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경계를 가지고 바로 위쪽에 하이포 에코이크하게 코옵스 캘로즘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서드 벤트리클과 세리벨럼의 버미스가 보이는 것이 노멀 스트럭처입니다.
약간 프로브를 기울이시면 이제 파라세시탈 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라터럴 벤트리클의 대부분을 이제 여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혼부터 이제 포스테리어 혼 그리고 인피리어 혼까지 이 가운데가 이제 아마 에이트리움이 되겠죠. 먼저 이 마일드 벤트리클 메갈리는 뭐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자주 보시는 거라서 측정 방법은 이렇게 반드시 이제 이 코로닉 프레셔를 관찰해서 수직으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벤트리큘러 메갈리라고 그러면 이제 이 에이트리움의 사이즈가 10mm 이상일 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일드 폼은 10에서 15mm, 시비어 폼은 이제 15mm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이 마일드 폼과 시비어 폼의 에티올로지가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일드 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이 다운 신드롬 같은 크로모존 아노말리가 주로 비율이 더 많고요. 시비어 폼인 경우에는 스트럭처한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에키도프터 스테노시스나 아니면 댄디워커 말포메이션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사항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일드 벤트리큘 메갈리가 있을 때 약수업을 하는 게 좋으냐? 일단은 꼭 해야 된다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대개 4%에서 이제 이 크로모존 아노말리를 동반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콘제니탈 인펙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수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바이라터럴 벤트리클 메갈리가 있을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초음파에서 알지 못하는 다른 브레인의 아노말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한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MRI가 필요할 때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산부인과 가이드라인으로는 이제 28주 이후에 찍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음파에서 쭉 봤는데 이것이 이제 벤트리클 메갈리 외에는 다른 아노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보호자들 설명할 때는 세후에 이제 다른 아노말리가 발견될 가능성이 4% 정도에서 브레인에서 발견될 수 있고 9%에서 CNS 외에 다른 장기에서도 아노말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세후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비어 벤트리클 메갈리의 예를 제가 2개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키도프터 스테노시스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제 시비어 폼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마일드 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이 발견할 때는 한 70% 정도에서 이렇게 시비어 폼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헤테로지너스하게 여러 군데가 넓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인트라크레이널 스모레지를 진단했던 케이스입니다. 임상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는 이제 이 에이지레시스 콥스칼로줌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콥스칼로줌이 없거나 이제 부분적으로 생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양쪽 방구를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헤이비어의 어떤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걸 관장하기 때문에 기준에 있는 전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 파인드는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지만은 이 진단을 할 때 어떤 미드세시탈 뷰나 어떤 코로널 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피탈 MRI나 3D 소노를 이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콥스클로줌이 위쪽으로 CSP 위쪽으로 갖고 있는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3D입니다. 3D로 보면은 이 에코가 이제 CSP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콥스클로줌이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구조로 이렇게 보이니까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요 사진이 이제 콥스클로줌이 없는 사진입니다. 서드 벤트리클은 있는데 그 위쪽으로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CSP나 이제 콥스클로줌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로널 뷰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플랫하고 박스 모양의 CSP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텐팅되는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CSP가 아니고 서드 벤트리클이 확장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고요. 위쪽에 이제 콥스클로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티어드랍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보조적인 어떤 소개일 뿐이니까요. 이걸 확인하셨더라도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인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테럴 벤트리클의 안테리어 본 쪽이 약간 포인팅이 뾰족하게 보이고요. 뒤쪽은 마일드 벤트리클 메가리 소견을 보입니다. 되게 바이라테럴 경우가 많고요. 네, 요건 이제 노멀 파인딩인데 이 서드 벤트리클이 있어야 될 위치에 이렇게 시스틱 매스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시스트, 말 그대로 시스트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드 벤트리클이 커져 보이는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드 벤트리클이 커져 있는 소견은 대개 한 50, 굉장히 이 ACC를 진단하는데 스페시픽한 소견이라서 이런 파인딩이 보이면 ACC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파워 도플러를 이용하시면 이 아테리얼 셀브 아터리에서 분지하는 페리캘로절 아터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ACC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홀로프로센세팔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건 이제 이 전뇌 분할장입니다. 그래서 양쪽 헤미스피어가 잘 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코가 길쭉하게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프로보시스나 눈이 이렇게 하나로 가운데 있는 사이클로피아 같은 이런 미드라인 디펙트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할 때 반드시 페이스를 같이 잘 보셔야 되고요.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모틸리티가 높은 아노말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미드라인 브레인 디펙트가 있을 때는 여러 다른 어떤 다른 장기 아노말리가 동반됐을 때는 트리좀 13번이나 폴리플로이디아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크로모좀 아노말리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홀로프로센세팔리는 이렇게 세 가지 서브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양쪽 헤미스피어의 구분이 완전히 없고 이 벤트리클이 통으로 완전히 붙어있는 에이로가 타입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세미로가 타입이 있고 앞뒤쪽 브레인 헤미스피어는 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이 벤트리클의 안테리어 파트가 이렇게 붙어있는 로바 타입이 있겠습니다. 내부는 당연히 이제 에이로바가 제일 안 좋고요. 로바 타입은 비교적 내부가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노멀 사진인데요. 앞쪽에 이 박스리그가 잘 구분되어 있는데 에이로바 타입 보시면 완전히 통으로 붙어 있으면서 이 가운데 구분이 없죠. 박스가 안 보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살라무스도 역시 세퍼레이션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이로바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앞쪽에 붙어 있지만은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살라무스가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세미로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간별진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볼 때 이렇게 완전히 통으로 붙어 있고 박스가 안 보이고 뒤쪽으로 세퍼레이션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뭐 에이로바 타입의 홀로프로센세팔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살라무스가 이제 세퍼레이션 돼 있고 이쪽에 박스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홀로프로센세팔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브레인 실질의 시스틱 체인지를 나타내는 하이드라멘세팔리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버터플라이 모양으로 앞쪽만 살짝 붙어 있고 앞뒤쪽으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 로바 타입의 홀로프로센세팔리인데요. 이걸 이제 간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포 디스플라지아라는 질환이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앞쪽이 이제 이렇게 통으로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CSP 밑에 있는 포닉스라는 구조가 있었죠. 보시면 여기는 포닉스가 세퍼레이션이 안 돼 있고 조그마한 강낭콩 모양으로 돼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포닉스 부분이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프로센세팔리에서는 이쪽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박스 모양인데 반해서 이쪽으로 이제 뾰족한 포인팅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인데요. 댄디워커 말포메이션은 트라이아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시스터나 마그나가 10mm 이상으로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버미안 디펙트의 버미스의 디펙트가 크게 있고 그리고 이 벤트리클 메가리가 동반되어 있을 때 우리가 댄디워커 말포메이션 플렉스를 얘기하고요. 이것도 이제 서브 타입이 세 가지